지금부터 대법원 2015도 11,812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중계되는 오늘의 변론이 국민 여러분께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사자의 출석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안효정 검사, 송강 검사, 이동수 검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어서 피상고인 측 검사 측에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검찰청 검사 박민표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께 변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후원회 등 공식 조직이 없어지자 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 유사 조직을 설립한 후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위 포럼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벗어났고 포럼의 활동 역시 구성원들 사이 내부적 정치활동 범주를 넘어 지역 유권자인 불특정 다수의 선거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 즉 포럼을 가장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겉으로 명칭만 사회활동 단체라고 표방하였을 뿐 실제로는 포럼을 가장한 선거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유사기관의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의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관찰하여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건 포럼의 설립 및 활동 목적이 피고인의 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은 포럼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각종 선거기획 문건들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포럼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설립 목적처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면 포럼 고문인 피고인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방안을 포럼의 상근 직원이 직접 기획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후 함께 모여 회의를 하면서 회의 자료로 사용한 선거기획안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선거운동본부 조직도에서 본건 포럼을 선거 조직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선거기획안을 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였고 이후 그 선거기획안대로 포럼 활동을 빙자하여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하는 행사를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외부적 활동으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서는 시장 상품권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 후 시장 상인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부행위 내지 이익 제공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어라는 포럼 활동은 고문인 피고인이 3개월간 26회에 걸쳐 지역 행정동 77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다니는 행사였습니다.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싱크탱크인 포럼에서는 피고인처럼 같은 색깔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앞장서서 선거민들을 직접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출판 기념회 역시 포럼이 주체가 되어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의 출판 기념회는 내년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참석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포럼 활동에 소요된 돈은 모두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1억 5,900만 원 상당의 자금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연구행위나 준비행위에는 별다른 자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선거 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는 대외 행사를 수십 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거 유사기관의 설립 운영과 막대한 정치자금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선거 이전의 자금 지원 등 유착관계는 당선된 이후 특혜와 비리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포럼의 활동에 도움을 준 지역 사업가 등은 피고인의 시장 당선 이후 시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먼저 포럼 지원의 급여를 대납해 주었던 업체는 시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를 수주하였고, 직원 수십 명을 포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포럼의 상임이사에게 1년여간 월급을 지급한 지역업체는 시청 발주 강급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였으며, 본건 포럼의 이사장을 맡았던 병원 원장은 병원 신축과 관련된 지하도로 점용허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포럼은 사무처장 등 상주 직원들 이외에 이사단 95명, 부장단 34명, 제1산악회 118명, 제2산악회 21명 등 대규모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포럼 고문인 피고인의 공식 선거 캠프가 구성되자 포럼의 주요 임원들은 그대로 선거 캠프로 이동하였고, 포럼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통상의 포럼이었다면 특정인의 선거 캠프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본건 포럼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일본의 경우 집안 배양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인지도 제고 활동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집안 배양 행위에 대해 투표 획득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본 법원 역시 후원의 활동으로서 집안 배양 행위라고 변명한 사안에서 당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그 실체가 투표 획득을 위한 목적의 활동인지, 즉 선거운동의 목적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의 실격 장면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더 먼저 출발한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모든 선수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하더라도 실격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심에서 타당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 명목만 포럼 활동으로 내세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사전선거 운동이 금지될 것인가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일단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은 금지된다는 전자에서 논의가 출발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떠한 형태의 또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해석론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선거 운동의 제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될 대상으로 해서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에서 지금 검찰에서 피고인은 과연 이 사건 포럼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이 사건 피고인이 과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시는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이 판단을 하고 기소를 했는지 그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검찰청 검사 박민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기소한 것은 그 내부 문건, 그 포럼에서 구성원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가지고 또 구성원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체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시장 선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도,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앞서 그러니까 1년 정도 후에 진행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고, 또 그 기획안에 따라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논의나 준비 행위가 아닌 유권자들을 만나서 외부 활동을 하는, 그 유권자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전통시장 상인이라든지 선거구역 내에 있는 전체 행정동 전체 동을 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행위는 본인들이 기획한 문건과 외부 활동에 의해서 선거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저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전 선거운동 또 선거 유사기간 설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럼 변호인 측에 묻겠습니다.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이미 제기됐습니다. 특정 선거에 관하여 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일반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 해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굳이 어떤 특정 선거를 말로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특정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와 동떨어져 있을 때는 대체로 특정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일반 선거법 관계 책자의 해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1년 6개월 전에 본인은 마음속으로 어떤 선거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선거에 나갈지 않을지, 나간다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지 아니면은 지방의회 선거에 나갈지, 또 이 경우에는 지금 만들 때 당까지도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전혀 불명한 시기이고, 또 우리 선거법 58조 1항 단서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전통시장 방문, 농촌 일손동기, 토론회 참석, 출판 기념회, 이것은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조차도 아닌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밖에, 행동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말하는 기획 문건에 의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미디어 노출 또는 인지대 확대 및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높인다고 되어 있지, 어떤 특정 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런 단체를 설립한다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특정 선거에 관한 후보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예, 당시 부장으로서 수사에 참여했던 송강 검사입니다. 검사장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획 문건에는 지금 2014년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이 사건 그 포럼 활동 때마다 그 지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외부 활동 행사가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라는 그런 지역 언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그 포럼에 소위 말하는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 피고인이 시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돈을 주게 됐다. 다시 말하면 보험성으로 돈을 내게 됐다라는 진술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선거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관해서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 선거운동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꾸 지금 기획 문건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특정 선거에 관한 표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가? 이걸 지금 이 사건 수사는 사실은 다른 이유로 했다가 이 문제까지 이제 번져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지금 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걸 선거운동을 해서 인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이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선관위 그 조사관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건의 선거운동의 정점이 바로 2013년도 11월 14일에 있었던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 선거 캠프의 출정식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사안에서 선관위가 드디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이 포럼의 그 실무를 사실상 맡고 있던 한 피고인이 이 출판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조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법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법 선거 운동의 홍보 전화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기획 문건과 이렇게 이메일 물어보시죠. 등을 지금 방금 선관위에서 그 조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왜 객관성이 중요하냐 하면은 선거운동이라 하면 유권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느껴지면은 수사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객관적인 의도라든지 그 개인의 진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시 이 영리법원은 대전시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죠. 대전시청으로부터. 예. 그렇게 해서 법령에 따라서 매년 수입 지출,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을 대전시청에 보고하고 설립 운영에 관한 감독을 받았죠. 저희는 그게 실질적인 감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감독을 하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지방선거의 상대방 후보로 또 출마한 대전 현역 대장시장이었죠. 후보로 그때 당시 시장은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그 감독을 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행동을 보고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어떤 특정 선거에 관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느 유권자도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상대방 후보자도 문제 삼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당시 몇몇 대전시장 후보로 예상되거나 실제로 출마한 사람들도 유사한 단체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활동을 다 했었던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수사기관이나 유권자나 어느 쪽에서도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다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기획 문건이 의도성이 있다는 문건이 나오기 전에는 왜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저기 대법관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이라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이 사건이 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벗어나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계획적인 행동 그 부분은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포럼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일반적인 인지도 나는 이런 능력과 이런 소통 능력을 가졌습니다고 하는 정치 활동과 이 건이 다른 것은 그 내부에서 회의한 내용,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 특정한 행위를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그 목적성, 전통시장 방문이 갖는 목적성, 기업 탐방이 갖는 목적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그 기획 문건대로 선거 일정에 맞춰서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사 이전에는 일반적인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본 결과 일상적인 통상의 정치인이 갖는 포럼과는 달리 특정 선거를 겨냥하고 그 일정의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서 모든 행위가 준비되었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건이 정치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저희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검사 측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의 유사단체는 선거 전에 임박해서 해서 선거 가까이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는 아시다시피 1년 6개월 전에 설립을 해서 6개월 이전까지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이후에는 지금 지방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6개월 전입니다. 공소 날짜가. 예, 그러니까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서 국회가 해산이 임박하거나 임기 만료되었을 때 어떤 말하고 접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1년 6개월 전에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한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이 처음이죠. 대체로 지금 정치인들이 한 1년 전부터 이런 조직을 이제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대민 접촉을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상품권을 뿌려가면서 길거리에서 직접 그 유권자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 사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단체를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 활동으로 인해서 그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라든지 지지도는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활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수사가 개시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죠.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 활동, 저희가 이제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 활동은 우리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어떤 특정 선거와 관련성, 시기적 또는 방법론, 또 지역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선거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동일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사기관이 선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경우라면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규정, 저희가 보면 이제 선거운동의 개념, 또 다수 판결에서 선고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또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의사표시, 의견 개진, 선거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과 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이러한 것들, 선거 준비 행위, 또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 그런 부분은 통상 다 허용되는 범위이고 그런 것들이 집약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어떤
계획적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수사를 하게 되는 판단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먼저 개시 수사를 시작을 하지만 수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나 각종 필요한 영장을 받음으로 해서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있는 선거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저희가 사실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당사자의 임의 소환을 전제로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자료, 메일, 계좌에 대한 수사가 없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수사는 자의적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영장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검사 측에서 마무리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마무리 변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공동선을 향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 약속을 전제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할 때만 정치활동의 자유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 포럼은 설립 목적, 활동 자금 모집, 활동 내용, 해산 과정 등에서 일반 정치인들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서의 포럼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 준비 행위를 벗어나 특정 선거를 겨냥하고 포럼을 가장한 선거운동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포럼의 명목상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 대안 제시는 전혀 없이 직접 선거구민들을 만나고 다니며 인사를 하거나 선거구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얼굴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선거구민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다니는 것이 외부형 목적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 선거기간 설치금지 규정은 이와 같은 위장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 경쟁,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명목만 포럼, 연구소, 산악회 등 위장 명칭으로 내세운 위장 선거운동 조직을 통해 어느 한쪽 후보자가 더 먼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후보자 간의 균형을 잃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선거제도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도 수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유사 선거기간 설치 금지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본건과 같은 포럼 활동을 처벌하게 되면 새로이 정치 무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극히 제한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포럼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인 후보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고인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시장 선거 직전에 이미 제17대,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8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여왔던 사람이고 그러한 자신의 기존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 유지들로부터 1억 5,900만 원이라는 커다란 정치자금을 수사하여 본건 포럼을 설립하고 수십 회에 걸쳐 대외 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역 유지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선거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수십 회에 걸쳐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기존의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정치 신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선거 운동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선거 비용 등 다른 방법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실시된 선거에서 불법 선거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폐해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한 선거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필수적이라는 반성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선거법을 개정하여 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기간 설치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시마다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법은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선거운동 조직인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단체로서의 포럼 활동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목적 없이 합법적으로 설립하거나 참여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그 정치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선거 유사기간으로 처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선거 유사기간인 본권 포럼의 선거법 위반은 일반 정치인들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위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선거, 조직선거가 아닌 선진적 선거 문화를 가진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사법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법의 진실은 기록이 말한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행동한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증거 기록의 진실을 꼭 보아주셔서 우리 민주주의 기반인 공정선거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해 주신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감사드리고 또 고명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양측 참고인에게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이나 또 이 변론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을 공개 변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신중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나중에 정해서 추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